휴가철이면 늘 함께하는 친구네 가족들과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 가족이 떠나는 여행길은 늘 북적이고 시끄러웠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내세우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뜻밖의 일은 일어났습니다. 펜션을 예약하기로 한 친구네가 너무 바빠서 예약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세 가족이 머물러야 할 펜션을 예약하지 못해서 여행 간 첫날부터 잘 곳을 알아보느라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휴가철 성수기에 세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업소를 구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의논 끝에 낡고 오래된 민박집이라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마땅치 않아 애를 먹고 있는데 누군가 큰 소리로 저기에 민박집이 있다며 반갑게 말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신기하고 기이한 민박집이었습니다. 도로가에 접해 있는 민박집은 커다란 고목나무가 마당 안에 있었습니다. 민박집에 엄청나게 커다란 고목나무가 있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론 오싹하기도 했습니다. 고목나무에는 이상한 부적 같은 것이 매달려 있었고 오색실이 밑에서 위로 칭칭 감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생각해보니 그건 TV에서 가끔 봤던 선앙당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고목나무 아래에는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시커먼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꼼짝 않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선앙당 나무가 있는 민박집에서 머무르는 건 아무래도 오싹하고 소름 끼친다며 극구 반대했지만 다른 일행들은 죄 지은 게 없으면 괜찮다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저희 일행은 그곳에 머물기로 하고 주인 아주머니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자신이 무당이긴 하지만 여름에는 민박도 겸하고 있으니 괜찮다며 사람 좋은 얼굴로 저희들을 반겨주었습니다. 무당이 운영하는 민박집이라는 말을 듣곤 깜짝 놀랐지만 어느새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그곳에 묵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두려움은 차츰 사라지고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밥도 먹고 장난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위가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난 뒤 화장실을 가야 해서 여자들끼리 선앙당 나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깜짝 놀란 것처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여자가 있어. 저기 흰색 한복 입은 여자가 선앙당 밑에 서서 우리를 보고 있다고.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커먼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던 흰 소복의 여자는 갑자기 저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다친 것처럼 지지 끌며 다가오는 여자가 기괴하게 움직이자 머리카락에 가려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커먼 눈동자에 웃고 있는 것 같은 새빨간 입술, 큰 상처로 처참하게 뭉개진 얼굴을 본 저희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둥처럼 큰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눈앞의 여자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고함 소리의 주인공은 무당 아주머니였습니다. 무당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귀문관살에 사주가 있어 귀신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귀신의 문을 관장하는 살이 끼어 있어 남이 못 보는 것을 본다는 말을 하며 조금 전에 봤던 흰 소복의 여자는 애기 무당이었는데 우울증을 오래 앓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세상을 마감한 불쌍한 망령이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망자였지만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다가 귀문관살에 사주를 가진 제가 와서 비로소 그 죽은 여자가 나타난 것이라는 말을 듣곤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시커먼 머리로 얼굴을 가린 선앙당 나무 아래 서 있던 그 귀신은 왜 제게 나타났을까요?